다음 72번 약관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약관은 거기 2번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을 이룬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는 것. 1번 질문은 분양자와 분양받는 자세에서 약관 조항과 다른 합의가 있어도 그 합의가 우선에 적용되지 않는다. 합의가 우선해서 적용돼야 됩니다. 틀린 질문이고, 세 번째, 운전자 연령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차별로 무효인데 차별로 무효 보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상당한 이유 없이 분양자 담보책임 성립 요건으로 고의과실을 요하는 분양약관 내용은 유효가 아니고 뭡니까? 무효가 되겠죠. 수분양자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계약 당사자에게 구성하는 근거는 법규범적 성질이었습니다. 법규범이 아니고요. 계약 합의했기 때문이다. 계약설이지 법규범설은 아닙니다. 72번은 2번이고요. 다음 73번은 환매와 재매매 예약 설명 틀린 것입니다. 거기 5번 보시면은 등기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5번 보시면은 환매 특약 뭐가 없다? 등기가 없으면 제3자에게 당연히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대항할 수가 없죠. 논리 모순입니다.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는 얘기죠. 논리 모순이고요. 다음 74번 갑니다. 임대차에서 임대인, 임차인 의무와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4번은 정답이 5번.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임차인에게 인도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없다.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는 임차인이 임대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임차인이고 이건 누구예요? 임대인이죠. 그러면 사용 수익을 뭐 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권리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수선 유지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수선 유지는 임차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임대하는 거니까 목적물을 뭐 하고 인도하고 땡치는 것이 아니고 계약 존속 중에도 임차인이 뭐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 유지할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 임대인이 뭐 할 것? 적극적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적극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틀렸습니다. 인도 치고 땡치는 게 아니고 임차인이 계속 뭐 할 수 있도록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 다음 75번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거기 2번 보시면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것 있죠. 부속물은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되지 주관적 편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부속물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되지 주관적 편익을 가져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 모순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편익 가져오는 것이 아니더라도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것 있죠. 그럼 바로 주관적인 거거든요. 이럴 경우는 부속물 청구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네, 그래서 부속물은 들어가려면 이제 여기는 동의 얻어서 부속시키거나 또는 매수한 경우, 그래서 동의 얻었거나 매수한 경우 부속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75번은 객관적 들어가야 되지 주관적하면 틀리고요. 다음 76번 갑니다. 특별법 얘기죠.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적극적 권리 행사죠. 네, 거기 1번 보시면은 경과실 파손 때문에 틀렸네요. 중과실과 뭐를 구별할 것? 경과실을 구별할 것. 이 중은 무거울 중자고 경은 가벼울 경자입니다. 중과실 파손했을 때, 또 경과실 파손했을 때, 중과실 파손하게 되면요, 주인은 당연히 뭐요? 거절할 수가 당연히 있는 거지만 경과실 파손에 대해서는 갑은 거절할 수가 없다.
없다는 거. 중과실과 경과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약갱신 요구할 때. 그래서 1번 지문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 다음 77번 갑니다. 2008년 병의 토지를 매수한 갑은 친구 을 사이에 명신탁 약정을 맺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병에서 직접 을로 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이게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구나 라고 한번 딱 생각이 나셔야 돼요. 병의 토지를 뭐 했다 했습니까? 지금 갑이 뭐 해서 매매를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명신탁 약정을 누구랑 맺고 을이랑 맺었다는 얘기예요. 명의신탁 약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에서 직접 어디로? 일로 등기가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물권 변동이 생겼다는 얘기죠. 딱 보면서 이거 뭐구나.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구나. 딱 떼야 됩니다. 그럼 각각 효력 결정해 봅시다. 일단 매매계약은 유효, 명의신탁은 무효, 물권 변동도 뭐다? 무효. 등기는 현재 누가 갖고 있습니까? 수탁자 을이 돼 있죠. 병은 등기가 지금 말소된 상태죠. 그러면 물권 변동이 무효니까 소유자는 누구다? 병. 병이 무슨 자다? 소유자입니다. 자, 1. 을로 이전 등기가 격리되더라도 위 토지 소유권자는 여전히 누구다? 병. 물권 변동이 무효이므로. 두 번째, 병은 을한테 이전 등기 말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이기 때문에. 또 진정 명의 회복 원인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는 것. 자, 세 번째 질문은 갑은 누굴 대위해서? 병을 대위해서. 매매가 유효한 거니까 자, 병을 대위해서 이렇게 갖고 올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임의적으로 안 넘겨주면 할 수 있는 것은 대위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네 번째, 갑병 매매계약은 무효다. 그게 틀렸네요. 매매계약은 뭐하다? 유효하죠. 4번 질문이 틀렸다. 을로부터 정의 사실을 알고 전득했습니다. 정은 뭐 못지않고 정은 선약이 묻지 않고 무조건 취득합니다. 네,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입니다. 정리 잘 해두실 것. 자, 78번입니다. 가담법 설명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가담법 78번입니다. 자, 1번 소비대차 채권 담보간 가등기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비대차에서 시작합니다. 소비대차에서 시작해서 채권자가 폭리취하고 등록 갖췄을 때 이 법을 적용하죠. 1번 질문 틀렸고요. 두 번째, 가담법 실행 통지는 채무자 물상보증인에 통지해야 되나 담보 가등기 후 소유권 취득한 제3자에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채무자 등 속에는 세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채무자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물상보증인 그 다음에 용감한 제3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담보 가등기 후 소유권 취득한 제3자한테도 통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 3번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 제부는 거래 실질과 당사자 의사 해석에 따라서 뭐 할 문제? 그냥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번째,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후라도 채권자는 청산금 평가액 자체가 불합리하게 산정됐음을 증명해서 X 다툴 수 있다? 안 돼요. 한입 갖고 두말하기 없기. 자기가 평가한 금액이 잘못됐다? 다툴 수 없습니다. 한입 갖고 두말하기 없기. 다섯 번째, 대물변제 당시 담보물 가액이 차용 및 이에 붙인 이자 합산에 미치지 못한 경우 그러면 폭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78번은 3번. 79번 갑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79번은 3번.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 취득은 등기해야 된다. 공용 부분은 등기할 이유가 없죠. 전 부분만 등기하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공용 부분까지 취득할 때 등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8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80번. 주임법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네,
4번 보시면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됐다. 수익 임차인은 대지에 환가되면서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거기에 틀렸네요. 틀린 이유를 설명할게요. 그러면 요거는 빈 토지에 네, 을이 저당권 설정 받은 거예요. 저당권. 그 다음에 이 토지에 건물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신축됐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소액, 임차인, 병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론 저당권은 우선 변제고 수익 임차는 물론 최우선 변제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빈토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된 수익 임차인. 그래서 만약에 뭐 관련돼서 이 토지 관련돼서 만약에 이것이 경매로 들어가면 뭐로 들어가면 이때는 당연히 저당권자가 우선해서 먼저 받아야 돼. 수익 임차인이 먼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됐기 때문에 이때는 누가 우선한다? 저당권이 우선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 그럼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만약에 건물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뭐가 있었다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 을이 무슨 건 설정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병이 무슨 임차인이 들어온다면 이때는 이 대지 관련돼서는 누가 우선한다? 수익 임차인이 우선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가 있었다면, 건물이 있었다면 그 차이점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0번의 정답이 4번 지문이 틀렸다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모의고사 40번부터 80번까지 정답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틀렸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틀린 지문이 기본 수업 몇 페이지인지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그런 순서, 역으로 한번 내가 틀렸으면 그 틀린 지문이 기본 수업 몇 페이지에 있는지 가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정성을 좀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모의고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모의고사 했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